하하. 8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카메라맨은 쇼츠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1편부터 방 밖에서 서 있으며 이 시리즈의 시작부터 함께한 캐릭터입니다. 스키비디 토일렛들과 대립하는 존재인 카메라맨 세력은 사실상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되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스키비디 토일렛을 상대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스키비디 토일렛 영상들은 대부분 카메라맨의 시점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카메라맨의 머리는 CCTV나 카메라가 달려있고 아예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한 번에 달려있기도 해서 영상이 찍히는 물건이라면 뭐든 다양하게 머리에 달려있어요. 카메라맨들의 아이덴티티는 일이 잘 될 때 나오는 따봉이며 일이 잘 안 될 때는 따봉을 역으로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맨들만의 상징은 토일렛들을 물리친 뒤 포스터에 이 스프레이에 나온 빨간색 바탕에 카메라가 그려진 심볼이에요. 18편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타이탄 카메라맨은 하프코트와 터들넥을 입고 있어요. 또한 가슴에 파란색 코어를 달고 있고 3개의 카메라가 그려진 전용 심볼도 있죠. 타이탄 카메라맨은 카메라맨들 중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으며 다른 타이탄들과 비교해도 강할 정도로 근접적 능력도 강하고 등 뒤에 있는 로켓도 있으며 지멘 토일렛의 레이저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슴에 달고 있는 파란색 코어에서는 빔까지 쏠 수 있는 최강 캐릭터죠. 그러나 여러 토일렛들을 박살낸 뒤 지멘 토일렛과 전투에서 비등비등하게 싸우다 뒤에서 갑자기 날아온 로켓 토일렛에게 자폭 공격을 받고 방패와 팔 아래쪽이 박살난 뒤 지멘 토일렛에게 레이저로 코어까지 공격당하며 날아가면서 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원 카메라맨들과 정비공 카메라맨들에게 수리받으면서 연구소에 쳐들어온 토일렛을 새로 장착한 에너지볼 기술로 물리친 뒤 그 이후에는 계속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디어 50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편 만에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서 모습을 드러낸 타이탄 카메라맨은 카메라맨들의 기지를 침략하려고 몰려드는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모두 박살내게 되죠. 업그레이드된 타이탄 카메라맨은 원래 하프코트를 입고 있다가 롱코트를 입는 것으로 패션도 바뀌고 머리인 카메라 색도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며 렌즈의 코어는 원래 주황색이었다가 가슴에 달려있는 코어와 비슷한 색으로 빛나죠. 거기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제트팩에는 날개를 달았고 코어에서는 빔이 아니라 이제는 불이 나오며 왼팔에는 대포를 달아서 플래시를 발사하며 오른손은 변형까지 가능해 상대를 끌어당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거기다 부스터가 달린 망치도 가지고 있어서 근접전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사일을 맞고도 멀쩡해서 로켓 토일렛에게 당했던 과거보다 내구성도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상대의 브레스나 레이저 공격에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카메라맨인 일반 카메라맨은 CCTV 머리에다 CCTV 아래에서는 조그만 플래시가 있고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어서 흰색이나 검은색 CCTV에다 양복을 입은 캐릭터들은 대부분 일반 카메라맨입니다. 일반 카메라맨은 그때그때 전투력이 달라서 어떨 때는 일반 토일렛 하나에게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반 토일렛 여러 개를 한 명이 모두 죽일 때도 있죠. 3편에서 같이 등장한 대형 카메라맨의 특징은 머리가 영화 카메라라는 점이며 일반 카메라맨보다 훨씬 큰데 대형 카메라맨의 머리인 영화 카메라는 팀 포트리스2의 미사용 파일 중 하나인 카메라 파일인데 이 카메라의 외형은 아리플렉스 435라는 아리 회사의 카메라예요. 29편에서 등장하는 카메라 우먼은 다른 카메라들과 다르게 정장 치마와 힐을 신는 모습으로 다른 스피커맨과 카메라맨들과 함께 승리의 춤을 추면서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카메라맨의 글리치 토일렛에게 당하고 주변 동료들이 모두 처치당하는 상황에서 이 토일렛은 당황했는지 가만히 서서 있다가 글리치 토일렛에게 파괴당하고 말죠. 그 후에는 한동안 여성 카메라들은 등장하지 않다가 머리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둔 적외선 카메라 우먼이 등장하는데 적외선 카메라 우먼은 아무 일도 없을 땐 적외선 카메라에서 파란빛을 뿜고 있다가 전투할 때는 적외선 카메라의 빛이 빨간빛으로 바뀌는데요. 적이 등장하면 카메라로 포착한 뒤 머리를 가슴으로 이동시키면서 석궁을 목에서 꺼낸 뒤에 적들을 모두 저격해 죽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검사 카메라맨은 다른 카메라맨들이 총이나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다르게 뚜러뻥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캐릭터인데요. 흰색 CCTV가 달려있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주로 검은색 CCTV가 달려있는 모습도 검사 카메라맨의 특징이죠. 검사 카메라맨들은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토일렛을 한 번에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몸에 제트백을 달고 등장한 뒤에 여러 토일렛들을 기습해 한 번에 이기는 모습도 보여줘 전투력도 뛰어난 카메라맨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사 카메라맨은 43편부터 주로 등장하지만 39편이 영상을 찍은 주인공 카메라맨의 뚜러뻥을 사용해서 사실 이 주인공이 검사 카메라맨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 흰 정장을 입고 있는 이 카메라맨은 연구원 카메라맨인데 맨 처음에는 지멘 토일렛에게 당한 타이탄 카메라맨을 업그레이드와 수리를 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기생 토일렛을 무력화하는 정화총도 개발해 기생 토일렛에게 당했던 여러 카메라맨들을 구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처음 개발한 정화총은 기생 토일렛에게 당한 타이탄 스피커맨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원 카메라맨들은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죽게 되는데 죽는 와중에도 총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총을 카메라맨에게 던져준 뒤 엄지척을 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을 넘겨준 덕분에 나중에 다른 연구원들이 정화총을 대량 생산해 들고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정화포 차량을 만들어 발사해 한 번에 여러 카메라맨들을 정화시키기도 하죠. 48편에서는 아예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해 정화총으로 다른 카메라맨을 정화해서 여러 토일렛을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카메라맨들 중에서도 연구원 카메라맨들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만든 정화포 차량을 이 카메라맨들이 담당해요. 그러나
그러나 맨 처음에 죽은 연구원 카메라맨처럼 이 대형 연구원 카메라맨도 정화포로 타이탄 스피커맨을 정화하려고 하지만 정화포 공격이 G맨 토일렛에게 막힌 뒤 역으로 공격을 받아서 정화포 차량과 함께 폭발당했죠. 대형 연구원 카메라맨이 관리하는 정화포는 처음에 개발했던 정화포를 발전시켜 대포로 만들어 엄청나게 큰 타격 범위를 가진 무기인데 하프라이프2에 등장하는 외계 세력인 콤바인의 장갑차 모습과 똑같은 차량입니다. 정화포는 대형 연구원 카메라맨과 함께 G맨 토일렛에게 파괴당한 뒤 한동안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주인공 카메라맨이 밖으로 나올 때 길에 세워진 채로 재등장해서 나중에는 다시 카메라맨 진영의 무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커요. 기생 토일렛에게 당한 카메라맨들은 얼굴에서 파란 전류가 나오고 손가락이 길어진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스키비디 노래를 부르면서 카메라맨 진영을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정화총을 맞으면서 몸속에 들어갔던 기생 토일렛이 밖으로 나오고 아예 몇 편 뒤에 등장하는 TV맨의 빛을 본 뒤에는 기생 토일렛을 자기 손으로 떼어내기까지 하죠. 커다란 비디오 카메라에 다리가 달려있는 모습인 스파이더 카메라는 여러 토일렛들을 쉽게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강한 토일렛들에게는 쉽게 처치당해서 스키비디 토일렛 팬덤에서는 그냥 전투력 측정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토일렛들 사이에서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카메라맨인 변기에 머리가 나오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 튀어나온 부분은 본인의 머리인 CCTV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토일렛들 사이에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연구실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돼서 금방 정체가 들킨 뒤 스파이더 토일렛에게 파괴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카메라를 타고 등장한 수리공 카메라맨들은 정비공 카메라맨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왼손에 전기톱이 달려있지는 않고 목이 정비공 카메라맨들보다 약간 짧습니다. G맨 토일렛에게 당한 타이탄 카메라맨을 정비해준 정비공 카메라맨은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른손에는 망치를 가지고 있고 왼팔은 아예 전기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공 카메라맨은 타이탄 카메라맨 전문 정비공 역할뿐만 아니라 하반신이 잘려나간 카메라맨을 수리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뛰어난 정비 실력을 가진 정비공으로 등장합니다. 왼팔이 전기톱이라는 점 때문인지 전기톱 하면 떠오르는 만화인 체인소맨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정비공 카메라맨, 연구원 카메라맨들과 함께 연구소에서 타이탄 스피커맨을 수리해주는 드론 카메라맨은 하프라이프2에서 등장한 외계 세력인 콤바인의 스캐너와 같은 모습입니다. 3편에 등장한 카메라맨 뒤에는 자동차 위에도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차나 정화포처럼 자동차도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맨들 사이에서는 비행선도 있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생긴 카메라가 하늘에서 카메라맨들을 내려보내서 카메라맨들을 배치해 다른 토일렛들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만 토일렛들의 자폭 공격에 격추당하고 말죠. 또한 캠코더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의 카메라도 있어서 지상에 폭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카메라도 G맨 토일렛의 레이저에 맞아서 모여있던 토일렛들에게 크게 타격을 못 주고 그냥 파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죠. 52편에 등장하는 헬리콥터 카메라는 검사 카메라맨과 적외선 카메라 우먼이 주변의 토일렛들을 모두 쓸어버린 뒤 수리공 카메라맨들을 안전하게 전쟁이 끝난 전장에 내려주면서 비행선 카메라의 상이호한 모델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카메라맨들은 스피커맨이 등장한 뒤에는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구도가 스피커맨 vs 스키비디 토일렛들로 진행되면서 작품 내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타이탄 스피커맨이 타이탄 캐릭터들 중 처음으로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력인 TV맨이 등장한 후에 타이탄 카메라맨이 3D에 등장하면서 스토리의 메인 구도가 다시 카메라맨 vs 스키비디 토일렛으로 바뀌어서 다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카메라맨들에 대한 51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